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또, 일요일 밤인데요. 새벽이죠. 이제 월요일 조금 있으면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월말이죠. 예, 월말 되고 20일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라. 예, 월말에는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게 답이죠. 일단 시황을 한번 보면서 기술적으로 보면서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파동, 그죠? 파동으로 본 시황을 한번 시황을 보면서 파동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때도 제가 지난번 시황이죠. 그때 말씀드렸을 때 요기, 그죠? 요기가 나서 요렇게 5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요 타이밍에 제가 한번 시황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죠? 유튜브에다가. 그때 뭐라고 했나요? 요때 뭐라고 했을까요? 자, 연봉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자리에 거기까지 왔다. 거기죠. 고가가 2458.17. 그죠? 그게 여기였어요. 고가가 2400, 그죠? 2458.17. 요 날이었고요. 요게 딱 터치가 나오고, 음봉 내려오면서 5일선이 깨지고, 딱 깨질 때, 제가, 올해는 끝났다. 올해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넘어가고, 올 연말 종가상은 이 선 밑으로 내려와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런데, 이때 설명드리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요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자,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 빨간색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 보면은 5일선이 외봉으로 내려오고 있고 캔들로도 앞에 양봉을 깨트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간다. 시가나 종가가 그죠? 시가나 종가가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갈 것이다. 5일선 이탈하고 며칠 안에 정상적으로라면 최대 5일 안에 요 날을 포함해서 5일선이니까 그지? 올라간다. 올라가면 여기는 못 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더라도 그죠? 못 넘고 쌍봉을 만들면서 다시 5일선을 깨트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내려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내려버리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쌍봉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 그랬죠.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5일선이 그 위에서 이렇게 21선 위에서 고점을 낮추면서 쌍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1번 패턴이라 그랬죠. 2번 패턴은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이 20일 위에서 외봉으로 데드크로스를 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20일선 전후까지 갔다가 이렇게 고점을 낮춰도 요것도 쌍봉이다. 21선이 요 쌍봉의 중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1번 패턴과 2번 패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얘가 이제 아직까지 5일선이 20일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내려오지는 않았고 내려오게 되면 한번 보자고. 자, 올라갔죠. 종가가 올라갔죠. 5일선 위로. 일단 올라갔어.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봅시다. 어디? 중심선이 깨졌으니까 중심선 전후 있는 데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다. 그죠? 그러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아직 확 꺾여 내려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가더라도 어디에요? 가더라도 여기는 못 넘는다. 이거는 이날 정확하게 올해는 끝났다. 올해는 여기를 못 넘을 가능성이 크다. 넘더라도 일시적으로 넘어갔다 내려오는 거지 못 넘고 올해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이제 5일선이 탁 깨지는 종가상 깨지는 봉이 나오면 여기를 넘지 못하고 그건 쌍봉이 나온다. 5일선에. 그죠? 보자고. 아직은 안 깨졌네요. 땅 깨졌죠. 5일선에 쌍봉 캔들이 나온 게 요 날의 캔들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8월 31일이네요. 그죠? 8월 31일.
자, 5일선이 쌍봉 캔들임과 동시에 5와 20선이요 데드 크로스가 났죠 여기서. 그리고 5일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캔들이 안착했으니까 5일선의 외바닥이기도 해요. 쌍봉이면서 여기는 외바닥이기도 해. 그러면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어디에요? 전저점 외바닥의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5일선이 쌍바닥이 나온다. 왜? 20일도 지금 5일선 여기도 외봉이라 그랬잖아요. 20일도 외봉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일 밑으로 내려가도 20일과 60일 사이에서 쌍바닥 나오면서 추전타법이 나오면 추세 전환 타점이 나오면 20일류로 다시 올라온다. 그죠? 다시 올라와도 요고점은 또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이제 이때 5일선 외봉이니까 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와요. 대신에 쌍봉 캔들이 나왔을 때.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일 밑으로 쭉 빠져도요. 괜찮아. 이제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내려갈 거예요. 5일선 쌍봉 만들고요. 그 다음에 20일 쌍봉 만들고요. 그 다음에 60일 쌍봉 만들고 이러면서 어떻게? 점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럼 다시 내려왔어. 여기를 깨지 않고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쌍바닥 추전타법이 나온대.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나와버렸어요. 타점이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그죠? 이 쌍바닥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20일 위로 올라가면은 20일 쌍봉 만들러 올라가는 거죠. 예. 20일 쌍봉 만들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5와 20이 골드 나왔어요. 골드 나오면요. 외봉이잖아. 외봉이면 밑에서 사야 되죠. 5와 20, 5일선 아래에서 20일 전후에서 매수. 그럼 다시 올라가면. 그죠? 여기도 외봉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20일이 깨지는지만 보면 돼요. 여기를 넘어가느냐, 20일이 깨지느냐. 그것만 보면 돼. 그래서 이때도 뭐예요? 뭐라 그랬어? 자,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을 무조건 늘려라. 왜? 올해는 여기 넘어갈 가능성이 없고 넘어가도 또 기어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20일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월 말이다. 또 9월 달에 또 월 말이다. 그죠? 이날이 17일이었고요. 희한하지. 자, 외봉이에요. 5일선에. 그러니까 또 올라는 갈 거야. 올라가면 마지막 현금 할 수 있는. 그지? 장중에밖에 못 올라가네. 여기도 또 여기 똑같이 20일 깨지고 있네요. 그죠? 자, 20일이 딱 깨졌으니까 이건 뭐예요? 20일에 쌍봉 캔들. 그날 요 구간 쌍봉 중에 5일선이 아직은 외봉이기 때문에 5일선 위로는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죠? 올라가야 돼. 아까 그림 그려드렸잖아. 2번 패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0일이 올라갈 때 5일선이 요렇게 됐으면은 요렇게 20일 전후까지 반등을 준다. 요렇게 죽는다. 죽더라도. 그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 패턴을.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까요? 이제 20일 쌍봉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중요하죠. 20일에 외봉 찍고 20일 밑으로 내렸던 이 저점 여기가 깨지면요. 추세 하락 전환이에요. 하락으로 전환해. 파동이 20일이잖아. 지금 20일이 쌍봉이냐 외봉이냐를 논하는 거니까. 그러면 20일에 짝 추세는 60일선. 60일선의 추세가 바뀐대. 올라가고 있는 이 60일선이요. 여기가 종가상 딱 깨지는 순간 60일이 꺾인대. 미리 알려줘. 볼까요? 신기하죠? 지금 딱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야, 지금. 딱, 일단은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종가상 깬 건가요? 한번 볼까? 저가가 2270. 종가가 2272. 안 깨지. 저가를 종가상 깨지 않죠. 희한하게 지키지. 추세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 아직까지는 60일에 대한. 그래서 60일도 여기가 외봉이죠. 아직 안 깨졌어 60일은. 근데 20이 쌍봉 주고 내려오는 중이니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쌍봉 주더라도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런데 요거 보시면요. 하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5일이 외봉으로 20과 데드 크로스가 났다. 그러면 5일선 위로는 간다. 이때 5일선 위로 갔을 때 한 20일 전후까지는 갈 수 있다.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금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고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언제 올라가니 이거지. 언제 올라가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 날 그죠. 요날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뭐냐. 오늘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의 저점이 왜 그랬을까요? 딴 거 없어요. 분봉으로 이제 요거를 일봉에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쭉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분봉에서 쪼개서 들어가 보자고. 이거는 제가 앞에 시험 강의나 뭐 하면서도 많이 써먹었던 거잖아요.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 보세요. 일단은 요거를 다 지우고 봐야겠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인다 그러시더라고. 60도 지우고 240도 지우고 11도 지우고요. 이렇게 보자고. 색깔이 21선 까만색, 그 다음에 빨간색 선에 5일선, 요렇게만 있어요. 요렇게만 있어요. 30분 봉이니까, 여기다 60일선을 넣어야겠다. 그죠? 60일선은 딱 넣어놓고, 요렇게 보자고. 일봉에서 5일선은, 그죠? 5일선은 뭐와 30분 봉상에서 60일선과 거의 비슷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게 뭔 얘기예요? 5일선이 올라가다가 일봉상에서는 5일선이 꺾이는 자리가 이 자리였던 거예요. 그죠? 그때 보시면 21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30분 봉상에서 60과 데드 크로스가 났죠. 외봉으로. 이 위에서 이렇게 들었다 죽어도 되는데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버렸어.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20일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면 60일 전후까지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 5일이 20일까 대든하잖아요. 추세와 파동이 대든하면 이렇게 쌍봉이 나와. 지금도 이거 보면 20일이 이렇게 낮아졌죠. 고점이. 근데 중간에 60이 추세가 딱 지나가니까 그 추세선 전후까지 반등 줬다가 이렇게 죽는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지우고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요. 이렇게 꺾여 들었다가 이렇게 20일이 다시 깨져요. 그럼 60 밑에서 20이 쌍바닥 만들면 얘 다시 갈 수 있어. 그쵸? 근데 그러려면 어디를, 이 외봉의 저점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외바닥이죠. 외바닥을 지켜줘야 하는데 요 캔들에서 깨졌어요. 그죠? 요 캔들에서 딱 깨져버렸다. 요 캔들에서 딱 20일을 여기서 깨진 거죠. 20일을 깨트려, 전저점, 추세 하락 전환, 여기를 딱 깨트려 버렸다. 그러면 요게 쌍바닥, 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쌍바닥을 만들고 20일이 이렇게 돌면서 60일까지, 20일의 쌍바닥은 60일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추세 전환 자리잖아. 여기가 돌파되면 60의 방향이 향후에 바뀐다.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깨졌다. 이때 깨지는 순간부터 뭘 세야 돼요? 파동을 세야 돼. 파동을. 쌍바닥이 깨진 순간에는 무조건 파동을 세야 된다. 어떻게? 데드크로스, 까만색과 파동을, 추세가 지금 60일선이고 20일이 파동이잖아. 20일이 60을 깨는 순간 1파 하락. 그죠? 1파. 그 다음에 반등, 21선 위로 올라가는, 이게 2파. 그죠? 이 저점이 깨지는 3파. 그죠? 그리고 반등을 20일 위로 4파. 4파 다음엔요, 5파째는 겁먹지 말고 살아. 겁먹지 말고 살아. 맞죠?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왜?
내려갈 때 얘가 이 저점을 지켜주고 그죠? 전저점 쌍바닥을 주면서 올라와도 이 하락은 오파고, 여기가 깨져도 어떻게 돼요? 깨졌어요. 지금도 깨졌어. 깨져도 오파예요. 그죠? 오파가 나온 다음에는 세게 올라옵니다. 세게 올라와요. 어떻게 세게 올라와? 60일선 위로 올라와. 60일 밑에서 20이야. 1파, 2파, 3단 하락이죠. 3단 하락을 다 줬으면 요 60일선 위로 올라온다. 5일선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일봉상에서. 그죠?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밑에서 외바닥, 쌍바닥까지만, 그죠? 응. 그러면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가? 60일 뒤로 올라온대.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것도 알아야겠지. 어디까지 갈까요? 자, 거기 여기다가 이제 하나 이평선을 더 넣어볼게요. 240선. 왜? 60의 짝은 240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답이 딱 나오죠. 어디까지 간대요? 봐봐. 60도 외봉으로요, 240과 데드크로스가 났죠. 아까 그려드렸잖아. 5일과 20일 할 때. 5일이 외봉으로 20일을 깨. 2번 패턴으로 가면, 요렇게 해서, 주가는 여기 21선 전후까지 간다. 요게 60일이고요. 지금 여기서. 요게 240일이면 똑같잖아요. 62로 간대요. 그럼 어디까지? 240 전후.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그럼 센 거지. 여기서 반등 나온 것보다 세게 올라온다. 그죠? 응, 세게 올라온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올라온대요. 여기까지 꼭 여기까지 온다. 덜 갈 수도 있고요. 터치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어. 전후. 근데 명확하게는 60일선 위로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렇게 파동을 다 만든 다음에는요, 세게 올라온대. 올라오는 건 주가 움직이는 순서상, 맞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렇다고 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서 좀 지어볼게, 다시. 뭘 지우냐. 5일선만 지어도 되겠다. 5일선만 딱 지우고 볼게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20일도 지워야겠다. 요렇게 볼게요. 답이 나오죠? 여기까지 반등을 준대요. 응? 여기 언저리까지 반등을 준대. 어디가 됐던 간에. 그럼 60이 이렇게 돌겠죠? 그 다음에요. 얘가 다시 내려오겠죠? 60이. 물론, 바닥도 똑같아요. 데드 났죠? 밑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캔들이 이 선을 그냥 뚫고 올라가고 이평선을 갖다 60일선은 241로 끌고 올라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돌아도 아까 꺾일 때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왜 바닥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이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그죠? 왜? 연봉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뚜껑 탁 덮고 내려오고 있어. 그냥 거기 터치하고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5일선 쌍봉 그렸고요. 20일 쌍봉 그렸고요. 그 다음에 60일 쌍봉 그리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쌍봉 그리는 중에 추세가 그렇게 내려오는 중에 파동이 들어주는 파동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들어줄 때 이 위에서 현금화 못하신 분들은 들어줄 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막 장밋빛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지? 근데 그건 향후 문제고요. 올해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에다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저로의 또 마지막 기회가 오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인버스 작업도 했어요. 그죠? 챙겨야 돼. 챙기고 들어주면 여기서 또 인버스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 그죠? ETF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갔다가
240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60이 이렇게 데드났어요. 그럼 60 돌면서 240 전후인 데까지 이렇게 올라간대, 캔들이. 그랬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요. 60 밑으로 다시 깨져서 60이 내려와요. 얘가 갔다가 내려와. 내려오는데 요 저점, 요 밑에 요 저점을 갖다가 얘가 지켜주면서 다시 61을 위로 올라가고 61이 돌면 이건 쌍바닥이 되죠. 쌍바닥이 되잖아. 그러면 242로 올라갈 수가 있다가 돼요. 그치?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저점을 지켜주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 저점이 깨져. 그냥 여기가 다시 깨져. 243 부근 갔다가 여기 전후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가 또 깨져. 그러면요, 여기랑 똑같이 되는 거. 아까 20일, 그죠? 넣어볼까요 다시? 여기다가 21을 넣었을 때 60가 갔다가 갔죠. 여기 갔잖아. 그 다음에 요게 N자가 되죠. N자. 여기가 깨졌을 때 확 깨져. 여기서부터 내려온 만큼 뭐 되게 더 내려왔죠. 그지? 여기도 여기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온 만큼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가 돼버려요. 요번에 못 팔면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재미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요. 왜 길은 항상 세 가지야. 위로 가든가 밑으로 가든가 옆으로 가든가. 주식은 내가 사고 위로 가든가 밑으로 가든가 옆으로 가든가. 그래서 내가 살 때 다 생각을 해놔야 돼.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럼 잘못됐을 때 사고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어디서 팔든 간에. 근데 샀는데 내려와 반대로.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우리 매매하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지. 그래서 분할 매수. 그죠? 비중 관리. 한 종목에 몰빵. 한 방에 딱 몰빵해서 빵 샀는데 빠지면 뭐 대응할 방법도 없고 그냥 손절 처리를 하든가. 그죠? 아니면은 기준도 없고 비중 관리가 없으면 계속 물타기 그러다가 막 그 종목의 비중이 70%, 80%, 90% 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시장은 가는데 내 건 빠져갖고 혼자 소외되고 막 그지. 그렇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은 보다 요렇게 됐다 했을 때는 보세요. 또 그림 그리잖아요. 아까 데드 났죠. 아까 60과 20이 데드 났죠. 들었죠. 여기 들었잖아요. 들었다가 이렇게 깨졌잖아요. 이 저점이. 요것도 요번에도 갔다가 60일 위로 갔다가 240 전후에서 요렇게 깨졌어. 그 요 저점이 또 깨져버렸어. 그죠? 깨지면 어떻게 돼요? 또 들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일이 갈 거냐 이거야. 지금 여기서 240까지 갈 거냐 이거야. 20의 파동은 작죠. 60의 파동은 더 크죠. 20보다 곱하기 3이요. 그죠? 그러니까 크다고 변동성이.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깼어요. 내려왔어요. 또 들어줘요. 들어줘도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 내려갈 때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지금 20일처럼 또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240 위로 올라올 수 있어. 지금 이거는 30분봉 갖고 설명드리는 거야. 1분봉으로 하면 잘 안 보이거든.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번에 어디까지 자 그림을 요거 파동을 이해를 해야, 그지? 이해를 해야 요게 왔다 갔다는 자리가 딱딱딱딱 있구나. 거기서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얘 갔다가 여기서 무조건 다시 60 깨져. 그거 아니에요.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돌파할 때는 어떻게 돌파해야 돼? 캔들이 돌파하는 게 아니라 61선이 240을 돌파할 정도로 세게 뽑아줘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가지야. 항상 그죠? 두 가지. 옆으로 가는 거 빼고라도 두 가지야. 최소한. 위로 길은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 갔다가 다시 깨질 수도 있다.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쌍바닥을 만들거나 아니면 전저점을 깨거나. 또 두 가지죠. 항상 두 가지를, 그지? 좀 전투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할 거고, 윗방향을.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밑으로 내려올 때도 대비해서 분할로 한다. 누가 이길까요, 결국에는? 길게 놓고 보면은 계속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겨요. 살아남아. 그죠? 자, 어찌됐건, 61선이요, 240 밑에서, 지금 이제 이게 1이야, 1파 하락. 이제 1파 하락이라고.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깨지면, 그때부터는 파동을 세야 돼요. 1, 그 다음에 들어줬다, 2, 여기가 깨졌다, 3, 또 들어줬다, 4, 그리고 내려간다, 거기가 5예요. 그 다음에서야 요 위로 올라온다. 이게 뭐야? 240이 일봉상에서 21선. 그리고 나서야 21선 위로 올라온대. 그죠? 이거 한번 볼까? 21선. 이 위로 언제 올라온대? 요번에 올라올 수도 있대요. 근데 캔들이 올라오는 건 상관없고, 의미 없고, 20일이 올라와야 돼.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죠? 들었다가 다시 깨진데 이 저점이 또 깨져서 이렇게 내려온대요. 근데 그걸 내려오다가 또 한번 들어준대. 5일선 위로. 그러다가 또 깨진대요. 그게 파동이야. 그럼 요번에는요. 일단은 여기죠. 20일 전후요. 네, 반등을 준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면 또 깨진대요. 크게 볼까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제 일봉상에서도 60과 240이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 60이 외봉이죠.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 240 전후에서 살아. 60이 꺾였다 돌아야 60일 위로 간대요. 이제 60이 깨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얼마든 60개, 캔들 60개. 3개월. 길면. 3개월이면 이제 10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올해는 여기 못 넘는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파동을 주러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일봉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기서 보면 파동이 딱딱 보여. 그지? 요거 20과 60 대드났다 들었다가 N자로 죽는다. 역N자지. 60과 240 들었다가 넘지 못하면 N자로 죽는다. 죽을 때 이 저점이 깨지면 작살을 난다. 여기도 이 저점이 깨지면서 작살을 난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잖아. 그죠? 그리고 파동을 세야 돼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가볼까요? 요 이제 이평선 다 넣었나요? 다 넣었죠. 60분봉으로 가볼게요. 똑같아요. 뭘로 보나 똑같아. 자, 조금 더 키운 것 뿐이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5일이 외봉으로 20과 대드 났어요? 그러면, 틀어준대요. 어디? 20일 전후까지. 그리고 내려와요? 여기가 외바닥이죠. 외바닥에 젖죠. 여기가 깨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깨진 만큼 훨씬 더 길게 빠졌지. 이게 1파, 5와 22. 5일이 파동, 22 추세. 1파, 반등, 2파, 하락 3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등 4파, 하락 5파. 여기 깨졌죠. 그리고 지금 쌍바닥 만들죠. 5파 다음에는 세게 올라오는데 어디? 20일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20일이 파동이 되면 추세는 60일 전후. 답이 딱 나오죠. 그지? 그런데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뭐가 나오고 있어? 60일 전후까지 올라오는 건 알겠어. 그런데 60과 240이 외봉으로 또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어. 데드 크로스. 60일 오면요. 그 전에 또 20이 60이 또 데드 났잖아요. 요번에 그러니까 20일 위로 올라오면 외바닥. 5일이 3단 하락 다 주고 20일이 돌리는데 20일이 돌아서 위로 가봐야 60과 데드 크로스 나고 이제 1단 하락 중이야. 1단 하락. 그리고 이제 여기 60일 전후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20일이 깨졌을 때 이 저점이 또 깨지면 이제 2단 하락하러 내려가는 거고. 더 크게 보면요. 60도 어떻게 돼요? 240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위를 갖다가 넘어서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20일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위로 올라갔을 때 뭐다? 저항 맞고 다시 되밀릴 가능성. 되밀리긴 되밀리는데 그 다음 순서는 이 저점을 지켜주느냐, 그건 지켜줄지 못 지켜줄지 나도 모르겠어.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지켜주고 올라가면 쌍바닥, 못 지켜주고 내려가면 2단 하락. 그러면 그죠? 3단 하락이 나온다. 3단 하락제는 쌍바닥을 줄 수도 있고 전저점을 깨면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요번에 시장 올라올 때도 똑같았잖아요. 아닌가요? 이것도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올 때도 똑같았어. 그죠? 분봉 들어가서 똑같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 뭐 여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패턴이야. 하나, 둘, 3 하고서는 세게 올라온다. 그죠? 파동이 다 똑같이 움직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올라오면 여기서 좀 잘라줘야 돼요. 파동. 그리고 요거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분봉 공부하러 오셔갖고 좀 짧게 하시는 분들인가 봐. 일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모든 거는 일봉에서의 기술적 분석의 순서나 패턴이나 이런 거는 주봉도 똑같고 해석이 월봉도 똑같아요. 분봉도 똑같아. 그죠? 그런데 기간의 차이가 있잖아. 주봉은 일봉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고 월봉은요 더 오래 걸릴 거고 분봉은 짧잖아. 근데 이렇게 물어보셔. 분봉 중에 어떤 게 제일 정확해요? 어떤 걸로 주로 하시나요? 그런 게 어딨어. 기간의 차이니까 뭐예요? 성향이에요. 내 성향. 내가 짧게 보시는 분들이면 1분봉 갖고도 해도 되고 똑같아. 해석은. 차트의 해석은요. 사용하는 것도 5분봉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60분봉도 할 수 있고 30분봉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성향 좀 느긋하면 분봉 안 볼 이유도 없지. 그죠? 느긋하다면 뭐 주봉이나 월봉 보면 되는 거고. 좀 성질 급하고 막 짧게 하는 스타일이면 1분봉 봐도 되고요. 5분봉 봐도 되고 3분봉 봐도 돼요. 자기 마음이야. 그리고 자기 직업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죠. 직장인이시면 당연히 1분봉 보겠어요. 직장인들이 이게 쳐다보고 일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필요가 없다. 어떤 게 뭐 맞다 그건 없고요. 그냥 자기 상황이나 성격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된다. 기술적으로 기본은 뭐 일봉으로 공부를 하든 일봉이 좀 어렵다 그러면 월봉으로 하셔도 되고 주봉으로 하셔도 되고 다 똑같아. 뭘로 하든. 제가 지금 30분봉으로 설명했잖아요. 근데 일봉이에요. 근데 30분봉과 일봉의 연관성. 30분봉의 60일선이 일봉에서 5일선으로 보면 되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면 돼 머릿속에서. 근데 그게 안 되시는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봉에서 안 보이는 게 조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요? 분봉상에서 보면 보인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게 막 치고 올라가다가 급등을 하다가 탁 맞고 어디 위에 없어 아무것도. 근데 꼬꾸라져. 근데 그걸요 주봉이나 월봉 가보면은 일봉에서는 없어요. 뭔가 저항선이 있어. 그치? 이평선의 저항이 있어. 꼭.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만 하나 보는 게 아니라 다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건 파동입니다. 파동. 그죠? 파동 가지고 이제 좀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계좌도 보면 깝깝하고 힘들으셨을 거고. 근데 다행스럽게 지난 금요일 날 미국도 보니까 그죠? 미국도 나스닥 기준으로 해갖고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등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미국 차트도 중요한데 일단 이걸 떠나서 미국이 하기 전부터 장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 금요일날 장에도 장 아침부터 설명을 드렸듯이 그죠? 왜 저점 3단 하락 다 나고 저점 찍었고 이제 21일로 올라만 주면 오늘의 저점이 뭐다? 저점이 되가 오늘 찍고 21일로만 올라와 주면 오늘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죠? 근데 일단 잘 만들어 줬고 더욱 거기다가 미국 시장까지
만들어줘서 내일 아침에 선물만 좀 버텨준다고 하면요, 갭상승 이후에 세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다. 추석 연휴 전인데 연휴 전에 아무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식구들 만나러 못 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욕 나오지. 그죠? 연휴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뭔가 반등을 주면서 연휴 전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시황은 올려도 잘 안 보시더라고. 그죠? 시황은 잘 안 보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실전에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다. 그런 종목을 내가 매번 찾을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이때까지 올라올 때, 그죠? 여기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는요, 내가 잘해서 수익 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올라와서 수익을 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좀 더 났냐, 덜 났냐, 어떤 업종을 들어갔냐, 뭘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게 만약 꺾여서 내려가잖아요. 네, 꺾여서 내려가요. 야, 20일에 그죠? 꺾여서 내려갈 때는 어때요? 제일 좋은 건요, 현금 들고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아니, 더 좋은 거는 내려가는 거에 베팅하면 돼. ETF나, 그죠? 파생하시는 분들은 파생도 마찬가지고. 또는, 현금 많이 들고 있는 거. 매매 안 하는 거. 그리고요, 비중 관리.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비중 관리예요, 결국. 지금 많이 내려온 것 같죠? 근데, 뭐예요? 거의 꼭대기 부근이에요, 지금. 아직도. 거기다가 한 번 또 더 들어준대, 지금. 요때, 관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위로 가는 매매를 하면 될까요? 그게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올해는 연봉의 얘 때문에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 그래도 여기가 종가상 확실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윗방향보다는 밑에 방향을 올라갈 때마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매 잘 하시고요. 여기 파동, 요거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 군데는 했는데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파동 이론도 한번, 물론 5파로 끝나는 게 다 5파로 끝나진 않아요. 6파, 7파, 그죠? 7파 이론도 있고요. 9파 이론도 있어요. 이제 대세 하락, 대세 상승. 그때는 그런 파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엘리어트 파동이지. 그 5파 이론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시다가 그것마저 깨고 시세가 아니면 시장이 대세 하락이나 대세 상승으로 갈 때는 이거는 7파도 나올 수 있고요. 9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매 잘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때도 똑같은 얘기였어. 들어줄 때마다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매매를 안 하는 게, 요번 달 같은 경우는요, 매매 안 한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였어요. 그죠?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줄 때는 현금 비중 늘려놓고, 그죠? 내려갈 때는 안 했다가 이제 밑에서 다시 들어줄 때, 그죠? 일부 갖고 들어줄 때, 반등 줄 때 챙기려고 다시 들어갔다. 현금 들고. 요렇게 하신 분들은 잘하는 거지. 선수급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들어줄 때 현금 비중 또 늘리세요. 또 저 밑에서 기회가 옵니다. 요 파동만 볼 줄 알아도, 올라갈 때 현금 만들어 놓고 저 밑에서 현금 들고 요렇게 기다렸다가 요 타이밍이 됐구나. 들이대자. 그지? 쪼개세요. 요 5일선 밑에, 5일선 아래에서 캔들이 내려오면서 파동을 만들었잖아. 들었다가 또 깨진대잖아요. 그러면 또 깨진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파동을 보면 되지. 뭐가 30분 봉에서 21선이었잖아요. 들었다가 또 깨져. 전저점이 깨지면서부터 60일 위로 올라갔다가 깨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또 1파를 또 세시라고. 여기 전저점이 깨면 1파
1단 하락, 2단 하락, 3단 하락 세면 되잖아. 그 3단 하락 또는요 쌍바닥 밑에서 저점을 높이는 그 타이밍에서 잡아 들어가시면 또 반등 어디 위로? 61선 위로. 그 61선이란 5일선 다시 위로.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매매 전략을 세워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 잘 활용하시면 내 돈도 지키고 오히려 더 시장은 내려가지만 내려가는 중간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